안녕하세요. 조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점 돌파,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리 테무 때문에 속알이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감하신 분도 있고, 혹은 알리테무가 아직 이 정도의 제품 팔고 있지만 얘네가 좀 더 고객들이 작은 거 사다 보면 이제 좀 더 비싼 걸 살 수 있게 되고, 좀 더 비싼 걸 사다 보면 침대나 가구도 살 수가 있거든요. 깨지기 쉬운 거라든가, 즉 직구의 그 벽을 무너지는 날이 언젠가 올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놓은 해답 중에 하나는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드 얘기하는데, 브랜드의 정의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도 친구가, 내가 아는 지인이 나한테 추천하는 것을 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지기만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개인한테 추천을 못하게 되면 그건 브랜드가 아니에요. 즉, 개인이 개인한테 추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압도적인 나의 활용성, 즉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제품 대처 불가능이야, 내 친구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딱 전해주면은 정말 잘 이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걸 이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활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상품 가치가 대처 불가능할 것.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처 불가능한 상품을 여러분이 항상 팔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처 불가능한 상품들은 다이슨 에어랩이라든가 애플의 제품들이 대처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대기업 같은 느낌, 그리고 엄청난 광고전으로 만들어낸 오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데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즉, 고객들을 많이 알리기도 힘들 뿐더러 제품을 거기에 특화시켜서 발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는 일단 타겟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즉, 내가 타겟인데 독서실에 다니는 학생이야. 독서실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냥 이어폰 끼는 것보다, 음악 듣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고요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한테 독서실의 능률을 2배 더 올려주는 2배 더 기마개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2배 더 기마개니까 제품도 1+1으로 줘야 되고, 2배 더 기마개니까 성적이 2배가 올랐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이나 증거를 수집을 하거나 보여줘야 되고, 또 내게 2배 더 두껍다라고 제품을 얘기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2배 더 안전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확보가 됩니다. 왜? 처음에는 그냥 2배 더 라고 해놓고 그냥 이름만 뚝 해놓고 일반적인 상품 설명이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인가? 나한테 무슨 이득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고객한테 알려야 되고 고객이 추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면 일단 명확한 타겟에 대처 불가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독서실 다니는 친구들은 당연히 성적이 2배가 오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배 더라고 해놓고 나머지 컨텐츠와 상품성들을 다 2배씩으로 계속 이어져서 2배 더 많이 주는 적립금, 2배 더 쌓이는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2배를 계속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성적을 2배로 만들어줄, 독서실의 소음을 2배로, 2분의 1로 줄여줄 그 기마개는 2배 기마개밖에 없구나. 독서실 2배 기마개까지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파고 들었을 때 독서실 다니는 친구한테 야,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 쓰지 마. 공부에 방해된대. 차라리 이 기마개 써봐 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알리아 테무 혹은 온라인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아 테무와 대응할 수 있는 알리아 테무와 대응하고, 온라인 그 큰 기업들은 절대 이런 세밀한 타겟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을 팔 때도 독서실에도 좋고 아니면 아이 엄마한테도 좋고 어른들에도 좋다라고 팔아야 되는 거지, 이 제품을 독서실에서만 쓰세요라고는 절대 못합니다. 왜? 시장 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독서실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좁고 우리 기막에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이 많은데 괜찮을까?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워너비 타겟이 있다. 야, 독서실에서 2분의 1로 2배 더 소음을 줄여주는 기막이 있다면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을까? 공부할 때 혹은 업무할 때도 좋다고 얘기하네 라고 했을 때 워너비 타겟이 있으면 많은 타겟들을 다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날카롭지만 사실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제품은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를 시도를 해야지만 지금 알리아 테무에서 넘쳐오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네이밍 정말 중요하고요. 광고 소재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계속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구장창 줘야 되는데 최근 런칭한 UVX 선크림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우주복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주 이름으로 그 화성, 뭐 토성, 지구의 이름으로 된 선크림이 나오고 이름도 양자역학 선크림이라고 나오고요. 상태에 들어가면은 강원도에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파리의 에펠탑을 우주복을 입고 걷고 있고 연구원들이 우주복을 입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등의 이제 컨텐츠 일관성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패키지에도 그렇게 우주의 마크들이 적혀져 있을 정도죠. 이 브랜드처럼 온라인에서 이제 대처 불가능한 이름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성으로 똘똘 뭉쳐서 와 얘는 정말 특별한 놈이야. 요 놈은 진짜 튀는 놈이네. 근데 나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아. UVX 같은 경우는 세계 일주 화장품, 선크림이라는 이제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좀 격한 스포츠 환경에 있는 사람은 UVX를 쓰는 게 좋다라고 아주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UVX를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제로글루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될 게 시간입니다.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꽤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좀 투자하셔야겠지만 나중에 어설프게 만들어서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컨텐츠 브랜드 1점 돌파 하실 때는 일단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 그 다음에 모델 촬영, 컨텐츠 기획, 그 다음에 그걸 디자인할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거를 광고 소재를 뿌려내거나 각 카페나 커뮤니티를 공략할 만한 광고 전략까지 처음부터 굉장히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매니저, 즉 메인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나요? 네, PM이 꼭 필요하고요. 그 PM이 제가 예상하건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쓰실 겁니다. UVX만 해도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 브랜드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PM이 꽉 잡고 처음부터 일관성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끄덕끄덕 거릴 수 있고요. 네이밍은 이건데 패키지가 이렇고 패키지는 이런데 사진은 저러면 그 순간 끝납니다. 온라인 브랜드는. 왜? 고객한테 설득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